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에 시험 본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출 문제는 늘 그랬듯이 우편에서 9문제, 금융에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문제는 영어인데요, 독해가 나왔겠죠. 문제의 난이도는요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은 어디서 하게 되느냐면 우편 같은 경우에는 구퉁이죠, 구퉁이. 예, 그런 것이 나오고요. 이 금융에서는요 예금보험의 상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뭐 우대금리, 이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진짜 피말립니다 진짜.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번에 볼 내용은 2016년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가 다행히 말입니다, 우리 교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따로 배부해 드리지 않아도 가지고 계신 교재에 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찾아서 답 보지 말고 그대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Answer number 1, 1번입니다. 1번은 아주 좋은 문제인데 이게 경제 조금만 하면 아는 좀 비교적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스가 있고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볼래요. 보기와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예쁜 것을 찾아오 3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액면가와 가입 금액은 무슨 말인가 알지? 액면가는 채권이고요, 가입 금액은 예금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면 액면가 1억 원과 만기 1년이고요. 금리는 세금 까기 이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1.6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입니다. 기억이 채권이거든요. 1억짜리입니다. 이 채권의 수익률이 1.75입니다. 니은도요. 이 채권입니다. 할인율이 1.75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어느 은행에 정기예금 1년 넣었을 때 이자도 1.75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주어진 게 채권이 있고요, 채권의 가격, 채권의 이자, 니은의 채권의 할인, 그럼 디귿의 예금의 이자잖아, 그죠? 일단 기간은 1년이었고요, 금액은 1년이었습니다. 기간도 1년, 예금 기간 1년, 채권 금액 1억이었습니다. 다 조건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요. 우리는 표면 금리가 있습니다. 표면 금리는 다 1.75입니다. 그러면 실효 금리는 뭘까요? 실효 금리는 이제 세금을 제한 거죠. 그죠? 실효 금리는 세금을 공제한 이후에 받아가는 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요, 여기에 보니까 표면 금리가 일단 1.75, 1.75 다 똑같아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이번엔요, 기억은 디귿보다 실질금리가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질금리는 뭐라 그랬죠? 실질금리는 물가지수를 고려한 금리입니다. 물가지수는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물가지수가 높다는 말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은 화폐의 가치, 구매력 떨어졌잖아.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은 실질금리는 재미가 없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 돈을 1억을 1년 넣었는데 일단 3% 나와요. 1억을 1년 넣었는데 3% 나온다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명목 이자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은행이 말하는 이자는 3%지만 그 사이에 물가가 3%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명목상 이자가 3%지만 물가가 업된 게 3%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딱 받아보니까 쓸 거 없잖아요. 이자 3%인데요. 물가 3% 올라버렸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버전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최저임금 10,000원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10,000원 해줬는데 영화관의 관람료, 짜장면, 짬뽕값 이건 더 올라버린 거라. 그럼 올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결국 니은의 말은 뭐라고요? 니은의 말은 실질금리가 말입니다. 높다 낮다 없잖아. 왜냐하면 주어진 게 뭐라고? 주어진 게 단 물가 상승률이 1.6%라 그랬잖아. 다 똑같잖아 그래.
그건 똑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요. 디귿에 니은은 기억보다 이자 금액이 더 많다. 아니요. 이자 똑같잖아요. 이자 다 10%입니다. 똑같습니다. 답은요. 답은 4번이거든요. 4번에 니은은 디귿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봐, 이거 봐. 니은은 말입니다. 니은은 얼마라고요? 요걸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에 1억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자, 다시 해봐요. 우리는 1억을 지워요. 1억을 지우고 그냥 100만 원 해요. 저 따라해요. 예. 그 다음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다 1.75 있죠? 기억이 1.75, 니은의 1.75, 디귿의 1.75 다 치워요. 다 치우고요. 그냥 예, 뭐라고요? 예, 10%라고 해요. 다 쉬어로 하면 10%. 해볼까요? 자, 그러면 기억은요. 기억은 뭐라고요? 100만 원인데 10%니까 10만 원이잖아. 그죠? 니은은 다릅니다, 여러분. 니은의 할인율은요. 얼만데요? 할인해서 얼마예요? 채권의 가격이? 90만 원. 이자 금액은 얼만데요? 10만 원. 얼마입니까, 이거? 9분의 1입니다. 그전에 10분의 1이니까 0.1이잖아. 여러분, 이거 알잖아. 10분의 1요. 예, 5분의 1요. 2분의 1요. 10분의 1이 얼마야? 0.1이지 뭐. 이건요, 0.2잖아. 0.5죠. 1분의 1은요. 1이잖아, 그래. 요 사이에 9분의 1이라고요. 9분의 1요. 9분의 1은 말입니다. 이거보다 큽니다. 이거보다 작지만. 일단 기억에 나와 있는 0.1보다 할인율은 더 커요. 그게 0.11 정도 돼요. 그래서 니은에요. 니은의 할인율로 계산해 보니까 0.1이에요. 디귿은요. 디귿은 막연하게 10이잖아요. 맞죠? 디귿은 막연하게 100만 원을 1년 집어넣는데 10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니은 할인율이라니까 할인한 채권의 가격에 대한 이자의 금액이잖아요. 할인한 채권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 90만 원이잖아요. 이자는요 10만 원입니다. 얼마입니까? 9분의 1입니다. 0.11 나와요. 오케이? 답은 1번에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요. 예,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표면금리요, 세금 공례정금리요, 실효금리요, 세금 공제 후 금리요, 명목금리요, 그냥 정해진 금리요, 실질금리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리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아시죠?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거래. 두 번째로요.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 그 다음에요. 예, ODD, EDD요. 예, 거래자 확인요. 예금자 확인. 이게 다 뭐라고? 예, 자금 세탁에 관계되는 확인하는 수단들이거든요.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요. 2천만 원 이상을 보고하고요. ODD, EDD요. 예, 고객 이상하다. 보고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본질이 뭐라고? 다 자금 세탁입니다. 불순한 거래, 탈세, 이런 것들이 있죠. 범죄에 쓰이는 돈. 이거 확인하려고 만든 게 자금 세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1번에 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맞아. 2번 의심스럽다 그랬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보고 대상에 대하여 기준은 없다. 옛날에 처음에 2천, 법 바뀌어서 1,000만 원, 그 다음 지금 없어요. 그냥 의심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예, KOFIU. 예, 금융정보분석원요. 여기다 바로 찔러대게 됩니다. 지금은 금액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은행 담당자 직원 내가 느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요, 이렇게 보고받은 혐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합니다. 그리고 법집행기관에 소를 제기하고요. 이건 너무 모르는 이야기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수사 있잖아요. 인베스티게이션 수사요. 수사는 누가 합니까? 수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조가 경찰이에요. 우리는요, 경찰과 검찰에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관련된 자료를 싹 걷어서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틀렸느냐 하면요, 거기 2번에요. 2번에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게 틀린 지문입니다. 기소는요, 오로지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게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판사에게 소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고요. 수사도 원래 검사고요.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되지도 않은 말은요, 기소하고 이런 조치를 한다. 이거는 전혀 아닌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객을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예금주를 확인하는데요. CDD고요. 더 의심스러우면 EDD입니다. 그런데 CDD 확인 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CD, 그 다음 표지음, 그 다음에 금고 대여 이런 것도 싹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걸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시험 나오면 맞추셔야 합니다. 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진짜로. 예,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3번입니다. 3번에 우체국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 3 그랬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에 정리계좌입니다. 우리는 정리계좌가 있는데요. 정리계좌는 보통 휴먼 계좌라 그럽니다. 정리계좌. 예, 휴먼 계좌라 그러는데요.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휴먼 계좌 있죠. 그죠? 예. 여러분 다 있을걸? 저도 있습니다. 예. 얼마 없어서 그렇지. 이자 많이 붙어서 1,800 얼마인데 찾아오라고 문자 왔어요. 예. 아마 됐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휴먼 계좌는 이자 이런 거 붙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붙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관이 있는데요. 약관은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우선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예금거래 기본약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모든 예금기관에 거래할 때 약관은 예금거래 기본약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요,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요구불예금, 통화성예금,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거치식 예금, 하나는 뭐라고? 적립식 예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있고 거기에 덩어리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개별적으로 한 예금 상품에 대한 같이 약정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게 된다고? 은행과 내가 출합을 있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이게 먼저지. 그 상품에 은행과 우체국과 나와의 거래.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해당하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약관. 이도저도 없으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도저도 없으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틀렸느냐 하면요. 이번에는요. 약관의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 요거 다음이다. 오케이?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해당 금융 요 세 가지 중에 그 다음 요거고 그 다음에 기본약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요. 이번에는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말입니다. 사고 신고를 철회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쭉 오셔서요. 내가 카드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죠. 저는 버스를 타고 지갑에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를 대고 분명히 지갑에 넣고 닫았거든요. 와보니까요. 내릴 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급당황했습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진짜로. 그게 다 들어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말입니다. 부랴부랴 저는 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큰 사고 쳤네 이러면서 빨리 카드 먼저 전화하라고요. 번호를 알려주길래 거기 전화를 했습니다. 접수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유형 못 찾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찾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분실 신고 났는데 찾았다. 그러면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철회는 반드시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철회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3번이 어떻게 틀리냐면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사고 신고를 철회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철회 신고서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로는 듬뿍 우대 저축입니다. 듬뿍이란 말은요. 듬뿍세. 예.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그게 아니고요. 듬뿍 많이 하면 할수록 이자를 듬뿍 더 드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뻑뻑이 아니고요. 듬뿍이야. 그러니까 집어넣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도 듬뿍 더 드릴게요. 이게 듬뿍 우대 저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듬뿍 우대 저축에 대한 질권입니다. 질권이 뭐예요? 질권. 사람을 잡은 인질이잖아요. 물질을 잡으면 물질권이거든요. 질권 설정의 대표적인 제가 전당포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은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예, 여러분 이게 예금 통장은요 질권 안 됩니다. 예, 질권 안 돼요. 좀 기억합니다. 예금 통장은 질권이 안 돼. 질권이라는 말은 제 예금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이 50만 원을 들고 말입니다. 전당포 찾아가서 예, 제 50만 원이고 제 도장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제가요 그리고 30만 원만 대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이잖아요. 50만 원요. 그러니까 30만 원 대출해 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 30만 원과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가서 팔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 아저씨가 네, 진짜 50만 원이네요. 고맙네요. 30만 원 줍니다. 이런 것 자체가 무효예요. 예금 통장 가지고 질권 설정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 돼요. 법적으로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양도 있잖아요. 양도.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습니다. 아니야, 팔면 양도요. 그러니까 이 예금 등기 말입니다. 예금 등기 지금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이걸 제 아내 이 생일이라서 말입니다. 제 아내 결혼 10주년이라서 이걸 제 아내 결혼 10주년에 제가 용돈 탁탁 쌓아놓은 걸요. 제 아내한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 아내로 바꿔주십시오. 은행 찾아갔습니다. 은행이 내보고 바꿔야 될 이유를 물어요. 이렇게 제가 10년간 했는데 오늘 제 아내랑 결혼 10주년인데 이 통장을 제 아내 이름으로 다 주고 싶다.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바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명의 있잖아. 명의. 예금주, 명의인, 명의 누구 이름이냐고요. 명의인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요? 명의의 양도는 뭐라고? 우체국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질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 3 그랬습니다. 우체국 예금 상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기억입니다. 기억에 2040이 뭔지 아시죠? 20대에서 40대예요. 플러스 알파 더 드릴게요. 그러면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의 저축 한도는 계좌당 매 분기 5천만 원 이내다. 그거 아닙니다. 계좌당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1인당. 2040 플러스 알파는 말입니다. 1인당 매 분기 5천만 원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당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기업 든든 MMDA입니다. MMDA가 뭐라고요? 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입니다. 시장금리부 금리가 오르면 더 넣고요. 떨어지면 네, 이렇고 시장금리에 따라서 예, 수시입출금이거든요. 머니, 마켓, 그 다음 디파지트, 그죠? 어카운트요. 뭐라고?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이다. 요게 누구랑 경쟁하려고요? 네, CMA요. 어음관리계좌요. 요게 뭐라고? MMF요. 머니마켓 펀드요. 이것과 거래하려고 만든 게 MMDA인 것입니다. 그러면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요. 예치 기간이 아니고요. 예치 금액에 따라서. MMDA도 마찬가지로 예치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더 드리고요. 금액이 아니면 작게 드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에 다 드림은 다 드릴게 이게 아니고요. 다 드림은 다 드림 꿈입니다. DREAM. 다 드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드림 통장은 패키지별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 이율을 추가 제공합니다. 단
베이직 패키지는 제외합니다. 뭐 주니어, 예, 뭐 실버 비스무리한 거 쭉 있던데 이거 일단 이거 맞는 말이야. 뒤에서 맞습니다. 패키지별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이율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이게 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드림 통장입니다. 이번에는 리율입니다. 리율에요.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제가 막 찾아보니까요. 2018년 4월 달에 만든 걸 보니까 이 새출발 자유적금 뭐 장애인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이율이 얼마인가 보니까 2.3%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기되면 우대 이율 0.2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0.2 이 말 맞아. 그거 보실래요?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해당하면 패키지 종류에 상관없이 우대이율 0.2%를 추가. 맞아. 그래서 보통 탈 때 보니까 2.5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케이? 얼마라고? 2.5라고요. 2.5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오리지널 붙는 이자 2.3에다가 뭐라고요? 우대하는 게 0.2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래서 2.5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4번에요. 옳은 것을 골라보 3 이러면 디귿 리을이고요. 틀린 것을 골라보 3 이러면 기억 니은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